자,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이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쪽이 사실은 건설 현장 같은데, 건설 현장은 누차 하도급, 재하도급, 이게 또 원인이잖아요.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안전조치를 할 수가 없죠.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하고 반드시 그거 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사람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안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게 맞죠.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업 불황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예고되면서 건설업은 더 어두운 먹구름이 끼게 됐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건설사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다. 여기에다 후방산업인 가구업계까지도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KDI에서 수정 경제 전망을 최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건설 투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올해 건설 투자 증가율이 한 마이너스 8.1% 정도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외환위기 1998년 이후로 최저치라는 것이죠. 조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건설업 자체가 어려우면은 다른 데는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 가구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새 집에 들어갈 때, 이사를 할 때, 이럴 때 사는 것이지 일상적으로는 많이 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가구업계 그리고 하청업체까지도 모두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산재라는 것을 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너무 공강도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분들도 정부에서 많이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최근에 국민 소비 쿠폰을 발급하면서 경기 회복에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긴 한데 지금 건설업 저렇게 먹구름이 들이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학부 전공이 건설 관련 전공이라서 네. 건설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사실 건설업의 불황은 십수년도 더 됐습니다. 계속해서 네. 건설은 경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 중동 시장으로 눈을 돌린 지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 경기가 불황을 겪고 있는 것이 뭔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의 강도 높은 정책 때문이다라는 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죽는 걸 방치해야 됩니까?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강도의 정책을 펼치는 것 때문에 건설업이 약간의 뭔가 좀 흔들리는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다면 정부에서 다른 정책을 통해서 세제 관련 정책이나 법인세 관련 정책을 통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좀 더 요구하면 기업 측에서 요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풀어가면 되는 것이지 산업재해 관련 정책을 낮추는 것이 저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싸고도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을 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이 큰 흐름을 좀 바꿔보자. 당에서는 그렇게 좀 정리된 목소리를 전달을 했고요. 이건 시행령이어서 정부의 입장이 중요합니다만 저는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당에서는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보겠다라고 얘기했고 기재부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당정의 조율을 보겠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자, 조율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도 한정혜 정책위의 의장이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게 좋은 신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장 크게 바뀐 건 없다. 야당에서는 50억으로 좀 완화를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명확하게 아직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정부의 역할과 정당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의 역할은 좀 원칙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정 과세의 측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해왔던 정책을 복구하는 측면에서 원칙적인 이야기를 원칙적인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정당의 입장은 좀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정치권에 전달하는 게 정당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바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당은 계속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실이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봤을 때 기재부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만 당정 조율을 지켜보고 있다 말을 했기 때문에 당의 목소리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그 조율 과정이 분명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나는데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뭔가 원칙을 바꾸지 않겠다는 뭔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기보다는 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원칙을 지키는 것 그 사이의 조율점을 계속 찾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